안녕하세요. 지금 방송을 했다가 중간에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다시 재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많은 기업을 다 알 필요 없다. 몇 개 기업만 잘 보자라는 취지로 방송을 했었고요. 그러면 일단 너무 많은 기업들을 핀트 투자처럼 뭐 어떤 기준 매도의 어떤 기계적인 종목들을 추려서 투자하기도 방법이지만 몇 개 기업, 한두 개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분석이 좀 편할 거고요. 제가 지금 방송을 했다가 마이크가 안 돼서 지금 급하게 재방을 하는 거라서 일단 요점을 보면은 일단 이익은 좀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우선 대상으로 먼저 잡고, 그리고 꾸준히 봐서 좀 잘 안다 라는 기업들, 그 다음에 좀 업종 사이클을 알 수 있는 자신이 뭐 일하는 쪽에서 뭐 잘 안다든지, 아니면 나는 업종 사이클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었다,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기업 자체의 매출 사이클을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이클들을 좀 알고 세네 개 종목들을 집중해서 보기도 하고, 한두 종목 집중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집중적으로 이 기업에서는 나는 잘 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세세하게 좀 잘 안다, 이런 게 기준이겠죠. 일단 사업보고서나 뉴스 각종 자료를 가지고 투자하기 전에 최대한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때서야 뭐 알아본다든지, 혹은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보다는 장점을 봤다가 주가가 떨어졌다면 남들은 이 단점이 크게 보였다는 거죠. 그때 가서 좀 보인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점조차도 좀 세밀하게 보고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는 편이 좋고요. 기업이 문제인지 주가가 문제인지를, 뭐 주가가 항상 기업이 이익이 성장을 했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따라가죠. 장기적으로는 따라가지만 내가 샀을 때 그게 항상 그 시점에서 된다라고는 없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 주가의 문제인지에 대한 확신이 서야 되고요. 이거는 위에서 말했던 잘 아는 브랜드나 업종, 뭐 조용히 이익하는 성장 기업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고, 그런 기업들을 우선 보고, 이익의 주가가 선행, 후행, 즉각 반응하는지도 알아두자라는 거는, 기업에 따라서는 리포터가 많다든지 이런 이제 큰 기업들을 선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확실히 영업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나중에 오르는 기업들도 있고, 어떤 이제 조금 즉각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익에 바로바로 반응하는 서양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매수를 할 때 일단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저처럼 뭐 퍼나 PBR 시가 배당률로 매수 포인트를 잡는 사람, 그러면 이게 그림이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저의 매수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매도도 잡아둡니다.
주가는 내가 보는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죠. 그러면 저희 기준에서는 이 매도 기준 포인트 잡은 쪽이 매도 구간일 테고, 이 아래로 들어오는 경우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여기죠. 이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갔다면 매도 구간인 거고. 자, 이 하락이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섹터나 종합 지수에 따라서 같이 하락하는 경우라면 이 시점은 추가 매수해도 되는 시점이 되는 거겠죠.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지수 시장 자체가 어떤 이슈로 인해서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죠. 뭐 미사일 문제라든지 뭐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종합지수 자체가 하락하는 경우에 이 기업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이 기업과는 무관하게 그냥 주가만 떨어지는 경우라면 이 지점이 추가 매수 구간일 테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미리 매수하기 전에 매도 구간을 정해놓고 가야 이 시점이 이제 매도 구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도 구간을 매수할 때 시점부터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점을 위해서 분할 매수를 하고 현금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기간을 최소 1년을 보는 거죠. 이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일봉보다는 주봉, 월봉을 보면서 현 상태를 이제 파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상승이라고 봤지만 월봉으로는 하락이라면, 근데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런 조그만 섹터 부분이 이렇게 보일 수 있죠.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짧게 보지 말고 주봉, 월봉으로 봐서 어떤 흐름을 보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락했다가 뭐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은 상승을 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큰 흐름에서는 반등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짧게 보면은 이런 부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일봉을 보기보다는 큰 그림에서 흐름을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월봉이 저 같은 경우도 월봉이나 주봉을 보고 어떤 흐름의 상태를 보고 연단위로 생각하고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차트로 종목 선택이나 매수 매도 기준으로 잡지 말고 참고용으로만 하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포로 이 정도면은 이 기업은 매도 구간들이었다, 과거에 보니, 혹은 이때 봤더니 이때가 이 기업의 저가에 대한 포하더라 라는 기준으로 잡고, 나는 이 포에서 매수를 하고 이 정도에서는 매도를 하겠다고 미리 들어간 뒤에 그 시점이 다가오면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고, 기업에 문제가 없다면, 주가는 기업에 문제가 없더라도 움직이니까 팔아서 움직이는 것만큼 그때 사람들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정적이면 계속 하락을 할 것이고,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기업들이 아니다, 이러려면 그런 기준을 잡으려고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해서 남들보다 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잘 알고 투자하는 것이 어떤 이제 휘둘리지 않는 거죠. 그러려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모든 뉴스들이나
연간 사업 보고서 같은 것들을 읽어보고 큰 수치에 대한 회계상의 수치도 좀 보면서 이 기업이 어떤 식으로 돌아갔는지, 과거에 주가는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갔었는지 이렇게 참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업은 괜찮지만 주가는 이렇게도 갈 수도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계속 횡보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6년 7년째 횡보를 한다 이러면 이익은 대부분 이런 경우는 한 가지죠. 저성장 저평가, 이런 경우에 6년 7년 걸리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저성장을 하고 그러다 보면서 이런 걸로 저는 그냥 맞는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런 종목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 하시고, 보통은 이익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기업들을 보면서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일단은 이런 종목들이 좋은 거고, 저처럼 이 시점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준점 이하에, 제가 기준점을 잡았지만 기준점 이하가 더 들어온다면 적금 매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1년이 아니죠. 지금 10년 동안 한 3개, 4개 종목밖에는, 실제 투자는 그 정도밖에 안 합니다. 많이 안 하거든요. 투자를, 많은 종목들을 투자하기보다는 몇 종목 가지고 연 단위로 투자하기 때문에 실제로 3-4 종목 가지고 충분히 어떤 이제 수익을 거두는 데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저도 관심 종목은 두지만 실제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알아보고, 과거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이 회사가 이뤄왔는지 거의 다 훑어보는 편이기 때문에, 위기는 어떤 식의 위기였고 앞으로는 이 위기가 또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기업의, 또 혹은 뭐 뉴스에 따라서 경영상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어떤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이 아니라 검찰에 혹은 세무 쪽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지켜봐서 뭔가 도덕적으로 경영을 제대로 하는지, 이런 부분도 보는 거죠. 다 그런 과거 안에서. 만약에 회사는 잘 벌고 있는데 이 경영 자체에 대해서 경영진이 좀 문제가 많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일단 배제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좀 정상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일단 걸러내면서, 그러니까 몇백 개 중에서 서너 가지 종목만 집중적으로 보고 나면 남한테 설명할 수도 있고, 업종이 어떤 사이클에 되고 있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보다는 이러이러한 면이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리스크가 있는지 그런 걸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안다면, 향후 다른 기업에 분석을 할 때도 그게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은 종목들보다 몇 개 종목 가지고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서 연 단위로 투자하는 방식도 아주 좋습니다. 굳이 매번 새로운 종목을 가지고 투자하기보다는 잘 알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잘 알기 때문에 매수 매도 구간을 더 잘 알 수 있죠. 이런 거 있다면 잘 알 수 있죠. 언제 매도를 할 거고 언제 매수할 건지를, 포인트를 나중에 지나면 알게 됩니다. 알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과거의 퍼나 PBR, 시가 배당률 가지고 이때가 이 기업에서는 저평가다, 혹은 매도도 어떤 시점에서 매도하는 것이 이 회사는 그 정도로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 라고 판단되는 기준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매수 매도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 단위로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다들 일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 급변하고 사놓고 걱정되는 기업들보다는 조용히 이익 성장하는 기업이 아마 제일 마음적으로는 편할 겁니다. 천천히 올라도 꾸준히 오르는 것들이,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면 사람이 너무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보다는 조용히 성장하는 기업들이 좋을 거고, 만약에 분석을 했는데 주가는 오르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제 가치에 돌아갈 거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단지 단기적으로는 그런 어떤 성장과 주가의 괴리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 개념치 말고 일단 기업 분석에 대해서 이 회사에 좀 더 잘 알아가는 과정에서 있는 것이 좋고, 왜 주가를, 이익은 오르는데 주가는 하락이냐, 마켓 마음이고 사람들 마음이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까지는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정상적으로 이 기업에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로 가져가시고, 그 시간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마켓도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의 어떤 비이성적인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죠.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주가 자체가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합리적이다, 합리적으로 돌아간다. 기업 가치에 주가가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 포인트는 이제 머릿속에 꼭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기억을 해 두시면은 어떤 마음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기업의 가치를 주가는 따라갈 것이니, 나는 이 기업의 이 3개, 4개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안다고 할 정도로 공부를 그 사이에 하는 것이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를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방송을 한번 했다가 2번 말을 하니까 좀 방송 속도가 좀 빨라지긴 했는데, 일단 오늘은 많은 기업을 다 알 필요 없고 킨트 투자처럼 기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저는 킨트 투자를 하려면 하겠는데 일단 잘 약간 눈 감고 투자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일단 저는 보고서를 많이 보는 거를 추천을 하고, 킨트 투자에서 몇 종목을 뽑아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KRX 한국거래소 사용법이라든지 제 기준 적어도 읽지 않는 투자가 어렵다면 이것부터 라는 방송의 주제로 있는 것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업 분석 말고 이제 방송을 했던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같이 이런 기준들을 잡아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